안녕하세요. 민생입수다 이정민입니다. 이번에는 연대에 한번 올해 문항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올해 시험 1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25년도 토요일에 있었고 연대 시험은 오전이었어요. 그래서 9시 반까지 입시를 완료하고 입실 시간이 9시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을 줍니다. 그냥 공부하는 시간인 거고요. 9시 20분 정도가 되면 소지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화기 꺼가지고 이제 앞뒤로 옮겨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시간이 9시 20분쯤 있을 건데 좀 너무 길어요. 근데 아마 연대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나눠가지고 보는데 연대는 제가 알기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인문계 자격이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확인할 게 좀 많아가지고 시간을 길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염두를 하시고 9시까지 입시를 완료해서 시험 시작은 10시 그리고 1시까지 3시간 시간 줄 건데 아시죠? 화학생물 시험지랑 답안지랑 연습지 한꺼번에 주고 알아서 시간 관리해라 라고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빛을 가는 물품 뭐 당연히 수험표 신분증은 있어야 되는 건데 검은색 파란색 펜 그 다음에 지우개 샤프 뭐 이거까지는 가능할 거고요. 수정 테이프 못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필요하면 답안지 바꿔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수정 테이프 못 쓰시게 되어 있던 학교가 이제 고대도 못 썼고 연대도 못 썼고 이대는 쓰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 고대처럼 책상 위에 올려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뚜껑이 있는 페트병 근데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 그거 안에 있는 물만 먹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조건이었었어요. 뭐 빛이 불가한 물품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통신기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연대도 귀마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귀마개 안 되는 거. 핫팩도 올해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 연습지는 연차 나갈 거니까 너 거 필요 없지 않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줬던 그런 시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보다 조금 프리합니다. 그래서 연대는 고대가 제일 좀 심란한 것 같아요. 시험장 분위기로만 얘기를 하면. 일단 분위기는 그렇고 시험 문제 얘기 좀 해봅시다. 연대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객관식 20문항 각 3점씩 해서 60점 그 다음에 주관식 8문항 각 5점씩 해가지고 40점 이렇게 이제 배점을 하기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나는 이제 그 정도 시험 문제 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면 시험 시간을 3시간씩 줄 필요 없다고 봐. 사실 저거 50문제 때 3시간 줬던 거라서 이렇게 문항이 바뀌게 되면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3시간 좀 에바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들게 드는데 뭐 그것들은 알아서 하실 거고 제가 작년 거 연대 거 말씀드릴 때 엄청 분개하면서 이렇게 문제 낼 거냐? 약간 너무 쉬웠다고 그죠? 역시나 이건 나만의 느낌이 아니에요.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1차 합격생 선발하는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만점자가 수록했을 건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흐름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문항을 단순히 암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한 5문항 정도? 나머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한 내용 혹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객관식 20문항 전부 다 합답형으로 나왔는데요. 보기도 기억, 니은, 디귿 넘어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리을까지는 가지도 않더라고요. 디귿 쪽에서 해결을 보게 돼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합답형 문항들이 거의 상당수가 뭐 이런 조건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내지는 반대도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인은 뭐였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라든지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묻는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거는 난이도가 올라왔다.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간 방식이 쓸데없이 지역적인 걸 내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생물을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학습을 했던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압박 없습니다. 풀 거 다 하고 틀린 거 다시 확인 한번 해보고 진짜로 애매한 거 한 번 더 보고 해도 아마 시간 좀 남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시간 같은 거로 짜치게 쪼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문항 분석 한번 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분야는 크게 9가지로 나눌 건데 식생분지는 묶어놨고요. 대신에 세포는 좀 둘로 나눴고 원래 분류 쪽에 들어가야 되는 세균을 이제 따로 뺐습니다. 원래 세균 바이러스가 독립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유형별로 보신다라고 할 때 이제 단순 지식, 결과 예측, 원인 분석 문제라거나 응용 전형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배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만 해도 단순 지식 문항 비율이 거의 80%였습니다. 객관식 20문항 중에 거의 한 16문항 정도가 전부 다 단순 지식 문제.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생물 원투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올해도 상황이 달라요. 올해는 뭐 개념이 막 크게 어려워질 건 없는데 문제 유형 자체가 단순 지식 문항보다는 뭔가 어떤 변화된 조건에 따른 결과를 예측을 한다라거나 내지는 이 개념 두 개를 접목을 시킨다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항이 거의 대부분 절반 가까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네, 주관식도 문항 구성을 제가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눈에 띄는 특징은 주관식에 단순지식 서술이 없습니다. 단순지식 서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작년 고대 1번 문제가 3투에 대해서 3문장 이내로 설명해라. 요게 이제 하나의 개념 설명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올해 연대는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연대 같은 경우에 단답형 빈칸 치기가 한 4문항 나왔었거든요. 현저하게 줄어든 단답형 문항. 그러니까 빈칸 치기는 거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항목별 정리 문항이랑 비교 대조 문항이라고 하는 게 뭘 물어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객관식부터 유형을 좀 보실게요. 객관식에서 단순지식 문항이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문항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식만 문제 요거 딱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식이 쉬운 지식이 아닙니다. 요게 일반 생물학 교재에 잘 안 나오는 얘기예요.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적색광 내지는 근적의 성광에 따라가지고 뭐 발화라거나 성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이 나옵니다만 문제는 그 신호물질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게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었고요. 이거 식물생리학 해야지 알 수 있는 문제. 근데 우리 수업 중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건데 특히 얘를 가지고 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니은번 보기에 보시면 디에티올레이션 있잖아요. 저 용어 자체가 지금 연대 5년 연속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출제자분 중에 이거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5년 내리 저 개념이 그냥 에티올레이션 나오거나 디에티올레이션 나오거나 둘 중에 한 개 무조건 나와요. 이게 나는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확실해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접근할 수 있는 거. 근데 어찌됐거나 교재에 있는 지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지식으로 분류를 해드렸고요. 결과 예측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생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발으라고 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산소가 적은 조건인 건데 세포질에 있는 NADH를 NAD 플러스로 변환시키고 대신에 NAD 플러스가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수송이 안 되게 하는 약물 처리했다. 이게 특수한 조건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라고 물어보는 문항의 유형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포호흡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포호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왔던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결과 예측 문항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이게 광합성도 한 문제, 세포호흡도 한 문제, 유전도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요 유형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에 이제 항목별로 정리한다. 지금 mRNA 프로세싱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디피케이션 원래 3가지인 건데 그중에 2가지를 쓰고 기능을 설명해라고 했으니까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저는 이거 기능 3가지 써라고 얘기하면 제일 만만한 게 오캡이나 산꼬리 같긴 한데 그거 쓰셨는지 아니면 스플라이싱 썼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2가지 얘기해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얘기해야 되고 기능 3가지 방방방 항목화되는 거. 요게 이제 연대 올해 나왔던 항목별 정리 문항이었던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산투 관련해가지고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현상이 식물은 되는데 동물은 왜 안 되니? 이거 묻는 문제도 나왔고 항목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질소노폐물 종류에 따라서 어떤 동물이 어떤 질소노폐물을 분비하느냐 요것도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용어를 설명하는 지식만 가지고는 해결 못 하시고요.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문항이 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비교대조 문항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겨워 죽겠는 저 아이 그죠? 저해제 종류 중에서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작동 방식을 대조의 기술에 라고 문제 자체가 아예 그냥 대조를 시키고 있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적 저해제랑 비견에서 저해제는 비교 포인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비교하라고 했는지를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주관식도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8문제 나온 것 중에 4문제 단답형 4문제 서술형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단답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관식 서술형 내지는 항목별 정리해야 되는 거 내지는
단순 지식 없었으니까 개념을 좀 통합해가지고 답변해야 하는 문항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연대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고 앞으로 이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에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연대도 마찬가지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대기 시간이 긴 편이다 라고 봐주셔야 하고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공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9시 20분에 소지품 정리할 때 폰, 패드 다 꺼가지고 가방에 넣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책상 위에 빛이 가는 물품은 그때부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해 가신 거 못 가지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전에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는 공백 시간이 조금 깁니다. 한 40분 정도를 그냥 뭐 했을까 우리 학생들은 나는 그냥 좀 멍 때렸는데 그래서 그게 좀 긴 특징이 있고요. 뭐 연대는 작년부터 금속 탐지기를 쓰긴 했었고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연대가 편입이 아니라 그 대입 입시하는 과정에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조금 보완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대랑 제가 기억하기로 단국대도 요거 있었는데 시험장 들어가면 책상 위에 종이봉투가 있어요. 단국대는 비닐봉투 있고 그게 핸드폰 보관용입니다. 핸드폰을 거기에 넣어서 가방에 넣는다. 그게 원칙인 거거든요. 연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종이봉투 이거 뭐 하지 마시고 그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신분 확인 이후에도 감독관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거는 염두하시고 시험장에서 막 저분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신경 쓸 시험 못 봤어요. 뭐 나만 손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감독관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올해 시험 진행됐던 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참고를 하셔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의 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